안녕하세요. 이승주 변호사입니다. 자, 이번에는 공유지분의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에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 있어서의 쟁점. 자, 이런 문제인데, 이 문제는 제체 부동산 분쟁의 쟁점 2판 339쪽에 나옵니다. 자, A 필지를 갑과 을이 공유를 한다. 자, 그런데 갑이 을에게 분할 협의를 원해요. 근데 을이 싫다고 합니다. 일단은 그런 데다가 을의 지분에 근저당권까지 설정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협의 필요성이 더 높죠. 협의로 해결하는 게 좋죠. 갑 입장에서는 이 공유 토지를 좀 분할하고 싶은데 을의 토지에 근저당권까지 있다. 이러면은 근저당권 말소하고 분할합시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협의가 안 되면은 소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갑이 을에게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하는데 문제는 을의 지분에 근저당권이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A 토지를 공유한다는 것은 A 토지에 대한 갑과 을이 전체 토지를 자기 지분만큼 쓰는 건데 이 분할이라는 것은 전체 토지를 쓰는 게 아니라 잘라 갖자는 거잖아요. 왼쪽은 뭐 갑, 오른쪽은 을 이렇게 나눠 갖자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을의 지분에 근저당권이 있다. 이 말은 전체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이 있다는 거예요. 전체 토지 2분의 1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예를 들어서 분할을 하게 되면 쪼개지는데 이 근저당권자는 전체 토지를 보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란 말이에요. 보통 이 공유물에 대해서 근저당권 설정할 때는 다른 공유자도 동의도 하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공유물 분할 판결 또는 공유물 분할 돼가지고 협의를 통해서 나눠지더라도 을의 근저당권자는 그 쪼개진 을의 토지에 집중돼서 근저당권이 새로 설정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전체 토지에 미쳤던 그 근저당권을 그대로 보유합니다. 갑 입장에서는 내가 분할 협의 또는 분할 소송을 통해서 나눴는데도 불구하고 을의 지분에 기존 지분 전체 지분에 미쳤던 그 근저당권이 분할 토지인 갑의 토지에까지 미치는 그런 부당한 결과가 발생을 해요. 갑의 입장이죠. 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지금 말씀드린 갑과 을이 협의를 통해서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을이 거절을 해서 분할 소송을 했다. 이때 을의 지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이때 갑은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과 근저당권 말소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지 이게 쟁점이 된 겁니다. 자,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은 가능하겠죠. 그런데 근저당권 말소 청구는 일단 누구를 상대로 말소 청구를 해야 되는지 이게 문제가 됐어요. 갑과 을이 공유를 하는데 을이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으니까 을을 상대로 근저당권 말소 청구하면 되나? 안 됩니다. 을은 근저당권 설정자예요. 근저당권자가 아니에요. 따라서 을에게 소송하는 게 일단 안 되죠. 그럼 병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는가? 병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는 있겠지만 병이 갑의 분할 청구로 인해서 자신의 근저당권이 뭐 불법이 되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말소할 의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병에 대한 그 근저당권 말소 청구를 하더라도 패소 가능성이 아주 높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근저당권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면은 분할 소송 도중에 이 문제 때문에 현물 분할이 어렵다 이러면서 법원에서 경매 분할 판결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뭐 근저당권이 있다고 뭐 100% 현물 분할해라, 경매 분할해라 이렇게 할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은 근저당권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현물 분할을 어렵게 하는 그런 하나의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유지분의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에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 있어서의 쟁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